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일단은 예상치를 한 3.6% 정도 전년 동월 대비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오늘 국내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5천 계약이었나요? 5천억 원이었나요? 대거 매수를 했던데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CPI는 쳐다보지 않을래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겁니까? 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장 조정하면 오히려 선물 풀베팅 하셔도 될 겁니다. 12월물은 상당히 크게 봅니다. 네. 그렇게 위쪽으로?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제가 외국계 쪽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9월 1일 같은 배팅이 이제 7만 5천을 돌파하는 에너지 나올 때 제가 예고까지 해드렸죠. 에코프로 직전 저점 깨서 장대 음봉이 나올 거다. 그게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략을 왜 썼나라는 걸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네. 이제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을 딱 했습니다. 어제 나온 데이터요? 어저께 여러분들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나스닥이 급등했고 테슬라가 10% 올랐는데 우리가 시가가 고가면서 변동성이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종목별로 그동안 급등했던 뭐 현대오토에버가 26만 원에서 그냥 6만 원이 급락하고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라는 걸 깊게 생각하면 매도자의 시각 보면 이제 털고서 딴 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 경험에 몇백만 주를 팔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어떤 호가를 딱 보고 어디까지 죽여버려요. 그래야 한 번에 팔리거든요. 그동안에는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다가 포트에 변화를 생기거나 전략을 바꿀 때 그 섹터를 ETF 통째로 때리든지 아니면 그 종목을 호가가 쫙 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총량으로 예를 들어서 200~300만 주 때린다 그러면 거기 잔량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20에서 30까지 플러스해서 그럼 거기다가 그냥 한 번에 때려버려요. 하루만에요? 하루만에요. 그럼 호가가 어떻게 돼요? 쫙 빠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 나겠죠. 네. 그리고 고점에서 30%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또 거기서 조금 더 빼면 다시 또 디플판원에서 다시 간다. 거기서 지그재그 하면서 털고 나오거든요. 에코프로도 보세요. 150만에서 90만 원까지 하고 제가 90만 원 사면 120만 원까지는 계속 몇 번 나올 거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저점을 깰 겁니다. 오늘 깼어요. 그 얘기는 이 데이터를 쫙 보세요. 제가 이게 이제 고가에서 그날 짱 올라왔던 종목들을 샘플링한 겁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6% 이런 것들 종목들이 뭐가 있나를 쭉 보시면 여기에 특징적인 게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의 로봇주도 있고 특히 2차 전지들. 그리고 자율자동차에서 종목들이 고점 대비 급락을 했습니다. 네. 난 이런 데이터를 쫙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도 재편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지금 대부분들 아까 전반성 보면 대형주 얘기들 하잖아요. 네. 대형주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시라고요. 자꾸 거기서 탈피하시는 게 중요해요. 주도주의 흐름이 바뀌면서 예.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대형주가 아닌 다른 주도주가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네. 9월 1일 비슷한. 근데 그 수익률이 5%에서 7%예요. 그러면 거기에 10배 정도 되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삼성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에코프로를 시세를 죽이면서 이 재원을 내가 유도하는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어떤 전략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어떤 펀드가 있다, 뭐 아니면 전략가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국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전략을 썼을 때 끌개가 있죠. 제가 신기한 게 이 얘기들을 안 해요. ARM.
그러고 보니까 ARM 상장이 닥쳤다고 알고 있었는데 바로 내일인가요, 대표님? 내일 13일 날 공모 이제 오늘 새벽에 공모가 조성하고 네. 내일 날 이제 상장시켜서 거래시키는데 이거 지금 오파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상장되면 뭐 따따상 뭐 이런 기분 같이 네. 이 주가를 하루 만에 얼마 정도 에너지 나오나 한번 보죠. 그래서 나는 오늘 CPI 뭐 하루 변동은 있겠죠. 나쁘게 나오면 오히려 ARM 때문에 이쪽 연골고리 종목들이 만약에 그 CPI가 나쁘게 그 시장에 부정적으로 나와서 또 금리 인상이 빨리 될 것 같다 해갖고 노이즈가 나올 때 네. 오히려 12월말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로 땡길 수도 있어요. 그 전략을 이제 9시 반에 이 데이터를 보면서 체크해 볼 게고, 이 ARM 연골고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어떤 개념을 맞냐면 전략적 투자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전자 뭐 D램, 그 다음에 또 뭐 SK이닉스 경쟁해서 뭐 또 새로운 밸류체인, 이제 뭔가 그 랜드에서도 뭔가 이제 TSMC 능가하는 또 장기 수주도 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삼성전자가 수익을 내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그 D램가 뭐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에서 그 매출 갖고 따지잖아요. 투자 지분 사고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상에 투자 지분을 투자해 갖고 이 투자 지분의 종목이 큰 에너지에 수익이 났을 때 지분 차익 수익이 예를 들어서 조 단위가 나왔다 계산하면 어떤 에너지가 나올까요? 주가에 매출 D램 가격보다 더 꿈을 실어주는 더 큰 에너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그거 오를 때 제가 그 ARM 연결 종목들로 제가 전번주에 계속 파도, AD 테크놀로지, 네. 코아시아, 가온칩스 뭐 이런 종목들을 삼성이 이제 그 뭔가 HBM 투자해 갖고 또 그 국내에서 뭔가 밸류체인으로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걸 증가시킬 때 제가 SK하이닉스의 연골고리 가장 수혜는 한미 반도체였다면 이제 한미 반도체보다는 하나마이크론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파두가 지금 펀드 ETF 인공지능 뭐라든지 뭐 타임 포트폴리오의 그 대상에 항상 들어가는 대상이니까 그 종목을 계속 트레이딩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삼성전자의 거 배수익률 날 겁니다. 해갖고 지금 한 3번 배팅이 나왔나요? 25,000원, 45,000원, 35,000원. 어저께 47,0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70%까지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만 원 깨면 또 사자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뭐 30%나 50%는 항상 남겨두라고 그럽니다. 네. 왜 그러냐면 ARM이 상장되자마자 스트레이트로 급등하면 삼성전자를 또 한번 9월 1일 같은 파동을 한번 내는 급등할 에너지로. 때 네. 연결된 연결고리들의 주가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한가 말씀하시는 칠 거네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저가주들, 뭐, 코아시아라든지,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건 계속 눌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급등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삼성전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인가요? 예. 예. 적산병. 이런 게 만약에 생겼어. 근데 여러분들 이 적산병 나와서 수익률이 7%입니다. 크게 보지는 마세요. 네. 근데 이 에너지가 이때 9월 1일 날 장 때 놀랬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꼭지예요. 이때 파생시장에서 341로 시장을 오히려 죽였습니다. 삼성전자 72,900원으로 7만 전자를 깼어요. 네. 그러면서 매수 에너지를 축소시켰거든요. 이거를 능가하는 장대 양봉이 오늘 내일부터 시작해서 3일 안에 나오나 한번 보자고요. 가능성을 보시는 거네요. 전 14일 그러니까 CPI, PPI보다 ARM이 시장 조성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방향을 보겠습니다. 그게 갔을 때는 이렇게 또 반대가 됩니다. 에코프로 이쪽을 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 있는 그 뭐라 할까요? 전략 매매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방어하는 쪽이 개인 투자자가 이제 다시 또 힘 합쳐서 에코프로 살리기 한다면 이걸 막아낸다면 몰라도
지금은 거기도 이제 불안할걸요. 대표님, 인버스 ETF가 이 전기차 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시점에 나온 것과 어떤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뭐 타이밍도 그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그 종목을 공격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전체 ETF를 때리는 방법이 있고 네. 지금 인버스 그거를 사는 방법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화력이 한쪽보다 다양한 화력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나왔으니까 긍정적인 거는 아니죠. 2차 전지에서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2차 전지는 옆에도 가지 말라고 자꾸 눈에 이 시간 통해서 욕을 먹더라도 그 전략을 세우는 에너지가 우리 방어하는 펀드 매니저들 한국계는 없고 공격을 할 테니까 미리 대비하십시오. 뭐 이 방송 듣고 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이제 부품단 밸류체인이 삼성전자가 또 한 번 3%나 5% 올라가면 그거는 9월물이 아니에요. 9월물은 내일 끝나잖아요. 네. 그럼 배팅은 12월물 갖고 간다고요. 그래서 이 12월물 에너지가 저는 한 추세로 한 12월 만기 때까지 지금 대비해서 뭐 한 30포인트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물 지수로 30포인트면 주가 지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네. 삼성전자 오르고 현대차 밑에 깎아먹으면 지수는 깎아먹을 수 있어요. 네, 네. 대신 지금 12월물이 대충 평균값이 337 정도 잡으면 네. 30포인트면 360에서 370 정도? 네. 그걸 환산지수로 정확하게 보면은 2,650, 700 정도? 이 정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2차 전지하고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엔솔,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이 잡아먹으면 50 내지 70은 깎아먹어야죠. 네. 뭐 그런 것들은 뭐 진행하는 걸 봐야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도 매수 쪽으로 돌아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CPI 나온 오히려 그래서 반은 담가놨습니다. 잠가놨다 하시면? 사봤다는 얘기죠. 네, 상방으로. 네. 그리고 오늘 내일에 CPI가 시장 부정적 나오면 한 30포인트 추가 변동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2,500 살짝 깨는. 근데 그게 매매의 적기 같아요. 그때 오히려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IT 섹터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그때 집중 매수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10월 5일 날이 삼성전자 3, 4분기 실적인데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걸 발표하나 보시죠. 비밀 조항으로 남겨둘지 또 노출시켜갖고 TSMC 부분을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거 뺏어왔습니다 하고 장기 계약을 얘기해 줄지 이재용 회장께서 또 새로운 전략을 내서 이제 뭔가 큰 빅피처를 만들어줘서 해 주실지 그래서 지금 나온 데이터 갖고 보지 마시고 네. 10월 5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나오는 그때 에너지 갖고 보시죠. 그래서 지금 지수단은 저는 그냥 내년 4월 총선까지는 박스 피버거든요. 네. 2450, 2750. 그래도 그게 300포인트예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번 3월 17일, 18일 날 그 굉장히 3년짜리, 그 10년짜리 국채라든지 이런 거 공포였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 확인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확인이 CPI, PPI 같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트렌드 전략은 이미 수립이 된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SK하이닉스가 같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는 강했는데요. 예. 근데 SK하이닉스가 여기서 2,700 가서 최대 목표 얼마 잡는지 아십니까? 14만 원, 15만 원. 그러니까 그것도 10%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11만 원과 12만 5천 원에서 3개월 동안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또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는 12만 원대 매도해서 오히려 파두나 AD 테크놀로지나 하나마이크론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밸류체인으로 이동하시는 게 상대 수익률, 가성비 전략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앞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던 거랑 같은 맥락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위쪽으로 방향을 틀겠지만 폭이 크지 않으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말씀하신 5종목 쪽의 수익률이 더 높을 거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이제 다른 섹터 쪽으로 좀 이슈를 넘어가 볼까요, 대표님?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 급등주 관심도가 높을까요? 그런데 이쪽을 보지 말고 차라리 뭐 사우디, 우크라이나 관련주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저번 지난주에. 시간에요. 한 주간 아니, 흐름이 그죠. 좀 어땠어요,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이런 거 사지 마라. 네. 유가 그 90불 넘어서 100불 간다. 100불 가라고 그래요. 그래봤자 우리나라는 정유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오히려 그 대차 매매로 해갖고 오히려 그거를 재료 노출 때려버릴 겁니다. 네. 그럼 뭐 해야 되냐? 제가 SY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죠.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그 조립식, 묘들 주택 이런 것도 하시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보는 하나의 근간이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왜 유가를 급등, 이게 수요가 증가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국제적인 정세적인 갈등 구조에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우디가 감산. 이 시각을 제가 바꾸려고 하면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유도해 갖고 막 그 수요를 증가시켜서 뭐 근데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되거든요. 가능성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그냥 정치 국제 역학적으로 틈새가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가 생겼냐? 이 아람코 이 사우디가 추가 상장해서 여기서 돈을 빼서 뭔가 네옴시티 그 천조나 들어가는 그 자금을 여기서 땡겨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유가 급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지금 들어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10월 달에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사우디로 갈 전략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 내년 총선 전략 같거든요. 네. 내년 총선 전략. 그래서 총선 전략에서는 두 가지 구조가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우리나라가 지금 우클릭을 했어요. 중국에서 지금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금 정상회담까지 가요. 저는 여기서 또 우주 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AP 위성이라든지 또 발사체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보라는 거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내년 1월 대만 선거까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데 대만이 뭔가 지금 현재 정부가 궤도로 간다면 또 노이즈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갈등 구조가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원전이니 핵이니 방산이니 이런 구도의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데 지금 원전주는 계속 흘러내립니다. 네.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도 그 전략적인 하나의 뒷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양광 이제는 그 풍력이나 또 이런 것들 조사할 겁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내년 4월 전까지는 그 우리가 지금 한국전력 그 적자가 굉장히 누적화돼서 나는 이 사고가 한국전력 살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략을 유도하지 않을까요? 4월까지는 전력을 넣지만 4월 이후에는 전력 요금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요금 왕창. 인상, 예. 그러면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력가 나오셔서 대체 에너지로 원전으로 커버하겠습니다. 해서 신규 원전 이런 거를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책을 그때 쓰지 않을까.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우리 정부 차기 대선 주자들이 사우디,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정도로 가나 국토부 장관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